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은 개봉작 얘기하는 날인데요. 네, 황대리가 부재 중입니다. 네, 황대리가 아프리카 갔어요. 아프리카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피서를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번 주 다음 주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모셔온 게스트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온 천재 이승국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자,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해야 되는데 네. 우리 톰 아저씨를 만나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 또 그런 일이 있었죠. 특별히 저희가 또 모셨어요.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아,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살다 그런 일이 있었죠. 톰 형님은 제가 이제 한 번 조우한 적이 있는데. 어디서요? 그래요? 저는 주차장에서 한번 조우했지. 주차장에서? 언제?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네. 그때가 무슨 영화였던가? 미션 임파서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용산역에서 GB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용산 CGV에서. 네. 근데 나는 뭐 관심 없잖아. 뭐 막 사람들이 개떼같이 모여 있었어 막. 관심 없어가지고 아유 귀찮다고. 네. 주차장으로 올라갔지 차 타러. 근데 내가 주차장을 이렇게 두리번 하고는 이렇게 나오는데 네. 주차장으로 나오더라고. 아, 그 길로 나와. 1대1로 만났지. 야. 아, 헐리우드스타도 주차장으로 그냥 직접 가는구나. 그때 뭐 차를 세워놓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경호원들이 쫙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차까지 거리 한 몇십 미터. 그 사이에서 만났구나. 아니 문 앞에서. 아까 문 앞. 나는 마주쳤어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그 왜 용산 가보신 분들 알지만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건물 쪽으로 들어가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열리면 나오고. 네네. 근데 그 거기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섰더라서 앞에 이렇게 둘이 딱 쓴 거야. 그래서 하이 하이 뭐라 그래 하이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더라고. 야, 세상 쿨? 그렇게 하고 만났어. 셀로 아니고 하이. 그렇지. 약간 미국 본토 스타일. 왔어 했어야 되는데. 경호원이 제재 안 해요, 그럴 때? 아니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나왔는데. 그렇지. 내가 원래 있었고 자기들이 이제 문을 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마주친 거죠. 나 혼자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 뭐 내가 하이. 놀랬던 거는 키가 저만하더라고요. 키가 저만하다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 키가 저만해. 많이 크진 않더라고요. 작아요. 깜짝 놀랐어. 맞아요. 그러니까 작잖아. 원래 그걸로 좀 얼굴이 매우 유명하죠. 작아. 그렇지. 얼굴이 매우 작고 비율이 있어서 야 키가 저만하길래 나는 깜짝 놀랐어. 아니 탐 크루즈가 작다고는 얘기하는데 나만 할 줄 몰랐거든. 직접 보니까 더 신기했겠다. 근데 나만 한데 얼굴이 진짜 작더라. 그래서 야 저것이 비율이란 것인가. 비율 좋아요. 비율이 관건이었던 것 같아. 네.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제가 갔던 거는 또 올레 TV에서 저 활동을 막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레드 카펫에 우리가 취재를 혹시 할 수 있는지 일단 허락을 해주셔서 가게 됐는데 네. 간 것도 사실 취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간 거였어요. 인터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냥 현장 취재 가겠느냐. 그래서 전에 인피니티 워 때 레드카펫 갈 때 고생했잖아요. 네. 그때는 내가 관객 중에 한 명으로 가서 밤을 샜다면 밤 안 새고 레드카펫 가보는 것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가겠다고 한 거죠. 근데 그럼 프레스 카드 받고 들어간 거구나. 그걸 해본 건데, 근데 확실히 이게 또 탐 정도 되면 진짜 A 리스트 스타인가 보다 한 게 거기 들어간 모든 취재진이 영어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활동을 해왔으며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지 써서 보내야 돼요. 진짜? 그거가 허락된 사람을 들여보내더라고요. 난 유튜버고 이런 쪽에 활동하고 있고 올레 TV 리포터도 하고 있다 하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도 당일도 잘 모르다가 현장에 갔는데 그래서 원래 2명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현장에 갔는데 4명이 다 오는 거예요. 배우 감독님 다 오셔갖고 현장에 정말 아수라장처럼 뭐 사실 배려를 엄청 해주신 건데 그게 마지막에 결정이 됐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가 인터뷰하고 톰을 보고 반하고 저는 톰 크루즈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질문을 2개만 딱 해야 돼요. 하기 전에 한국 스태프분께서 오셔서 물어봐요. 영어로 할 거야? 한국말로 할 거야? 저 영어로 할게요. 통역 필요 없어요? 되게 못 믿어오셨나봐요. 영어로 할게요. 통역 필요 없어요? 네, 영어로 할게요. 질문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에 대해서
2개 질문, 요거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2개만 해요? 넘어가시더라고요. 다른 취재진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시리즈에서 2편을 감독님이 처음으로 연속해서 감독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점을 기대해야 되냐. 한 감독님 2번 하는 거 이번 영화에 어떤 걸 기대하고 가야 되냐. 영어로 해주세요. 그때 참 완벽하게 외워서 갔는데 갑자기 외워서 갔구나. 왜냐면 영어로 그냥 수다를 떨 수는 있는데 긴박하게 지나가야 되고 거기서 버벅대면은 인터뷰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대사 외우듯이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그러니까 빨리 네? 해봐요. 해봐. 외웠을 거 아니야. 남았을 거 아니야. 그래. 그때 아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그런 거 했었어요. 그때 그런 질문이었어요. 뭔가 막 For the first time in the franchise, the same director directed the sequel, which is the direct sequel of the previous film. In that context, what should he expect from this movie?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그랬더니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이 전에 했던 거랑 저번 작품에 보여줬던 그 정도의 충격이 이번에도 보여줄 거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로 준비했고 스릴러기도 하고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걸 기대하시든 여러분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다. 약간 답변 자체는 빨리 지나가는 거니까 통상적인 답변이긴 했는데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게 이래서 톰 크루즈구나. 그 전에 크리스 프렛 분도 정말 잘생기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사람은 수십 년간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군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잘생김의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느낀 게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저한테 대답을 하는데 네. 약간 진짜 최면처럼 이 사람의 얼굴이 커지는 거 점점 나에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 눈 안에. 이 사람의 존재가 점점 커져 한 10초 대답해 주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을 빨아들이는 힘이 이 사람의 매력 중에 하나구나.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뭐였더라? 핸드폰이 아직 남아있나? 그거 하고 빨리 지나갔어요, 그냥? 네, 거기서는 뭔가 얘기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유튜브에 가셔서 톰 크루즈 이승국 치면 나옵니다. 자기 만난 얘기를 또 해놨어, 네. 또. 그런 거 자랑해야죠. 그런 거 자랑하면 저랑 안 하면 안 돼요. 뭔 자랑을 하러 봤더니 톰 아저씨랑 말을 섞어봤대. 그럼요. 심지어 그거 올레TV 영상 못 사용해서 사진만 올렸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거랑 간단하게 그거 부탁했네요. 팬들에게 전체 시리즈 좀 소개해줘달라. 그거는 저희 올레TV 방송용으로 나가야 되니까 시리즈 좀 간단히 소개해달라. 해서 그냥 뭐 소개해주신 거죠. 액션 스릴러 뭐 이런 쪽이다. 그런 거 하고. 다른 사람들은 헨리 카빌, 사이먼 페그, 그리고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님까지. 다 인터뷰했어요? 네, 질문 2개씩. 두 개씩. 야. 우리 저 슈퍼맨 아저씨 뭐라 그러던가요? 슈퍼맨 아저씨가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겼지. 아니, 근데 약간 진짜로 잘생겼는데, 저는 슈퍼맨 이런 영화에서 봐서 근육질이고 각진 훈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미남. 제 친구 중에 레드카페 항상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표현으로 공항까지 걔가 따라갔었는데 공항에서 처음 헨리 카빌이 나올 때 카메라로 찍는데 뷰파인더로 보이는 그의 모습과 실제로 보는 그의 모습이 너무 다른 느낌이어서 카메라로 찍기가 싫었대요. 이게 안 담길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 되게 진짜 미남이구나. 네, 그래서 그 미모를 감상하며 헨리 카빌한테 그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시리즈에 참여하게 된 기분이 어땠는가? 네. 그랬더니 그 톰 크루즈와 네. 굉장히 실제적인 액션을 하는 거가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래서 촬영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좀 기억에 남냐 했더니 영화에도 나오는데 헬기 타고 찍는 장면이 있어요. 직접 스턴트하는 장면인데 그치. 그거가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았다. 그런 대답. 빡세게 찍었구나. 네? 네. 굉장히 빡세게. 왜냐면 그 전에 했던 슈퍼맨 그런 거는 CG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네. 본인도 그런 액션은 아마 좀처럼 하기 힘든 경험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네. 네. 사이먼 페그도 굉장히 멋있던데. 저는 톰 크루즈의 아우라에 깜짝 놀라고 되게 반한 거는 사이먼 페그였어요. 그래요? 완전 왜요? 금색 수트를 입고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잘생긴 줄 안 사람을 봤을 때는 잘생겼다인데 저 사람은 재밌고 매력 있지 생각했는데 봤는데 멋있으면 더 반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멋있어. 실제로 이 사람이 미션 임퍼서블 3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약간 통통하고 기술자로만 나왔거든요. 네. 근데 뒤로 갈수록 몸 관리를 하고 말쑥해져서 액션도 하는 스타가 됐는데 수트를 입었는데 너무 멋있고 그리고 다들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었는데 혼자 금색 수트 딱 입고 와갖고 완전히 눈에 띄게 역시. 그 자기 매력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럼요. 네. 어마어마한 프랜차이즈에 감초로 나오니까. 그쵸. 존재감 증명하는 방법을 이미 깨우친 거지. 맞아요. 그걸 확실하게 아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매력 발산. 네. 보고 오신 분들이 벌써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평들을 남겨주셨는데 참여 하나님께서 결과보다는 풀이 과정이 중요한 수학 문제 같은 영화라고 남겨주셨어요. 평을. 과정이 재밌었다는 얘기인가? 그런 거겠죠?
수학 문제 같은 영화 하면 영화가 어렵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진 않다. 네. 과정이 재밌다는 뜻일 것 같다. 전 약간 어떤 수학 문제라는 것도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네. 반가운 아이디 쾌걸향단님은 고마해라 많이 달렸다 아이가. 지천명 톰 오라버니 7순까지 달리시나요? 그럴 판이에요, 지금. 네. 잘 뛰더라고요. 너무 잘 뛰어요. 진짜 잘 뛰어. 헐리우드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잖아요. 달리는 진짜. 연기 제일 잘하는 배우, 진짜. 네. 골든 벨루트님이 에단 헌트의 시간은 천천히 간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거꾸로는 안 가지만 천천히 가는 느낌이죠. 천천히 가지. 거의 멈췄지. 그죠? 진짜. 가지가징님께서 달리기는 톰 아저씨가 하는데 숨은 왜 내가 찰까? 그렇지.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스윙 INJ님. 네. 1편의 락클라이밍, 2편의 센티멘털리즘도 액션이면 괜찮아. 이번 편에서 전작들에서 나온 장면들을 조금씩 재구성한 장면들이 나와서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네. 일단 영화 한 줄 평 많이 받고 있는데 많이 남겨주시고 주소랑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니까 네. 모던 파더를 위한 볼드 저널은 참여 하나님께 드리고요. 음식과 여행 문화를 이야기하는 미식 잡지 바앤다이닝은 쾌걸 형다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1996년도에 미션 임파서블 1 나오고 네. 지금 20년입니까? 22년입니까? 22년. 이야, 22년 동안 6개, 이번 게 6번째인데 34살 청년이 이제 56살. 환갑을 이제 얼마 안 앞두고 계신데.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다. 1편 봤을 때 기억이 아직 나요. 혼자 가서 봤거든요. 96년에. 네. 96년.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톰 크루즈는 정점 오브 정점이었잖아요. 미모가 일단 꽂히고요, 그쵸. 거기서는. 우리 이제 탑건으로 시작해서 헐리우드 스타 하면 톰 크루즈일 때 톰 크루즈가 가장 멋있는 시기구나 지금이 라고 생각을 하고 봤었는데 그 뒤로 22년이 갔다. 진짜 너무 대단하다. 저는 근데 젊었을 때보다 네. 나이가 좀 들어서가 훨씬 멋있는 것 같은데. 전 그냥 여전히. 전 톰 크루즈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일방적이고 그냥 여전히 계속 멋있다, 신기하게. 근데 이 시리즈가 지금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죠. 네. 그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이가 불과 34이었네. 지금 저렇게 뛰는 나이를 비교해보면. 나보다 한 살만 많았어. 그러니까요. 한 살 차이였어. 34살이란 말이야. 34살에 그런 걸 하고 있었구나. 야.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지만 예전에 TV 시리즈로 돌아온 제호 전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방영을 해줬었거든요. 그 드라마요? 드라마 시리즈. 테마, 음악만 기억이 난 상태였는데 그냥 톰 크루즈 영화라고 해서 봤는데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빠라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보고 나서 이건 시리즈를 영화한 거구나. 앞으로 몇 개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지만 20년 뒤에도 또 볼 수 있을지 몰랐다. 네. 뭐 아무튼 대단하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영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There cannot be peace without first a great suffering. IMF 최고 요원 에단 헌트는 팀과 함께 테러 조직의 핵무기를 막기 위한 미션에 착수합니다. 핵무기의 뇌관격인 플루토늄을 손에 넣으려는 찰나 동료가 붙잡히고 동료를 구하는 사이 플루토늄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에단 헌트가 못 믿어온 CIA는 에단 옆에 자기 요원을 붙이고 이들은 함께 핵 테러를 막기 위한 작전에 투입됩니다. 미션 임파서블 6번째 작품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입니다. You use a scalpel. I prefer a hammer. 나머지는 뭐 보면 아는 맞죠? 톰 크루즈의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줄거리가 그렇게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어. 그럼요. 정답. 그냥 말씀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냥. 맞습니다. 한 줄 평. 배 감독님부터. 또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네. 영화가 아니면 중의적인 표현인데 이 영화도 더울 때 한 번씩 틀어주면 볼 것 같고 다음 편도 보고 싶고 근데 그 이상의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진 않고 뭐 그 정도 또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네. 저는 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네. 톰 크루즈가 완성한 성룡 영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 톰 크루즈가 완성한 성룡 영화. 네. 비슷한데요, 저랑.
저는 아시아엔 성룡, 미국엔 톰 크루즈. 둘이 짰어? 짜진 않았어요. 짜지 않은데. 그럼 나 약간 그러면 맥락 비슷하게 맞춰볼게요. 네. 추석 때 보고 싶다. 완성이다. 맞아. 완성. 자,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봐야 될 텐데, 네. 부제인 폴아웃이 네. 선택의 최종 결과하고 방사능 낙진이라는 뭐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네요. 폴아웃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맞아. 그래요? 유명한 시리즈죠. 그게 이제 핵전쟁 이후 어. 시대,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를 다룬 게임인데. 그거 사놓고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요? 스팀에 구매해놓고. 저는 그냥 미술, 걔네 컨셉 아트 유명하죠. 이런 걸 네. 이제 찾아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폴아웃 시리즈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전 내심 폴아웃이라고 하길래 시리즈 최초로 한번 터지나? 폭탄이? 드디어. 이제 드디어. 뭐 한번 하나? 했는데 그러진 않더라고. 네. 액션 스릴러 7월 25일 날 개봉했고요. 147분 깁니다, 영화가. 2시간 반. 네. 15세 관람 가고.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고. 네. 톰 크루즈, 레베카 퍼거슨, 헨리 카빌, 사이먼 페그, 알렉 볼드윈, 네. 바네사 커비라는 여배우가 나오던데 여기가 되게 매력적이던데. 오, 맞아요. 네. 롯데에서 수입을 했고요. 네. 제작비는 1억 7,800만 달러. 적지 않은 됐습니다. 돈이죠. 개봉 첫날 제가 가서 봤는데 심지어 오후 4시 반 영화였어요. 개봉 첫날 수요일이니까. 네네. 꽉 찼어. 정말.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첫날 흥행이 엄청났잖아요. 극장이 꽉 찼어. 아니, 목동 4시 반에. 아니, 아무리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나이 들고 뭐 다 필요 없어. 꽉 찼어요. 깜짝 날씨가 놀랐어. 무더위가 또 한몫한 것 같아. 야, 시원한 거 보자. 이러면서 몰려들지 않았을까. 문화의 날이기도 했고. 문화의 날도 있고. 하여튼 근데 뭐 이 정도로 꽉 찰 것인가. 좀 그리고 제가 보기엔 톰의 힘이 확실히 톰의 아직도 힘이 한국 있어요. 그쵸. 네. 톰 크루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르신들도 그렇고. 네. 저도 크리스 프렛,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인터뷰를 했을 때도 주변에서 그런 거 했네. 이렇게 반응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톰 크루즈라는 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영상도 아니고 사진이었잖아요? 네. 그 유튜브 영상 때문에 연락 온 곳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고 네. 그 전에 다른 헐리우드 배우, 한국 배우도 인터뷰할 때는 그냥 아무 연락도 없던 분들이 톰 크루즈 인터뷰했다고 하니까 친구도 아는 분도 어른분도 야, 너 톰 크루즈 만났어? 이런 반응이 오는 게 확실히 스타 파워가 강한 사람이다. 아, 그럼요. 네. 세계에서 탑5 안에 드는 네임 밸류. 배우 한 명이 뭔가를 혼자 견인할 수 있는. 그때 보기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이승국 씨가 신기하거든요. 크리스 프렛을 만났을 때는 그냥 사람 같았어. 근데 이 사람은 앞에 이제 전치사가 따로 붙어요. 톰 크루즈 만난 이승국 이렇게 이제 붙어요. 신기했어. 김프로쇼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톰 크루즈를 면전에서 조우한 사람들과 그렇죠. 불안간으로 본 사람들. 그 차이는 말을 못 굉장히 썼겠네. 크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크거든요. 이게 평행선이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 얼굴 사이즈 모르잖아.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은 영화로 그거를 톰 크루즈를 봤다 할 수 있나 싶어요. 직접 봐야 되거든요. 여기 만약에 황 대리님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한마디 섞었어요. 난 톰은 봤다. 톰 히든스톤. 톰은 봤다. 톰 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렇지. 저는 그냥 아시아권에 머무는 것으로. 첫날 관객이 60만 넘게 찍었는데요. 네. 영화가 길긴 긴데 괜찮아서 네. 무더위에 지금 인랑하고 같이 붙었는데 야, 인랑이 처참하거든요, 지금. 지금 큰일 났거든요, 일랑. 이건 정말 그냥 막무가내 인상평이긴 하지만, 일랑이 이제 그 특기대 있죠. 네. 특기대 대원들 전면에 딱 나오는 그 장면. 원래 유명하기도 한 그 특기 대원들 복장. 더워. 너무 더워. 그리고 막 예고표를 봤는데 막 불꽃에 막, 너무 보는 것만 제가 덥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런 것도 한몫 하는 것 같다. 지금 인랑이 별로 평이 안 좋아가지고, 이 정도 되면 독주를 하지 않나. 그냥 한 주 동안은 그냥 독점하겠네요. 그 자체로 그냥. 예. 그냥 싹 다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고요. 그 톰 크루즈 아저씨는 옛날 성령같이 친밀해. 그럼요. 외국인이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 사람은 그냥 지구인이지. 국적을 따지기 애매한. 맞아. 네. 전 지구인의 친구. 네. 자, 아무튼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네. 어떤 사람입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처음으로 연달아 연출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싱어 감독은 이제 엑스맨으로 유명한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작전명 발키리라고. 거기 누가 나오느냐? 톰 아저씨가 나옵니다. 그거 각본을 쓰셨어요. 이게 좀 폼 잡고 이게 톰 아저씨 잘 쓸 수 있는 그런 각본가였다라고 볼 수 있죠. 93년에 퍼블릭 액세스라는 영화를 각본을 썼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고 브라이언 싱어와의 아름다운 우정이 시작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95년 유주얼 서스펙트. 이게 95년이구나. 네. 이 각본을 우리 한국에 오신 그 감독님이 쓰셨어요. 다들 브라이언 싱어 유주얼 서스펙트 하면 다 이제 그 사람이구나 하지만 각본을 누가 썼나 모르잖아. 네.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감독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96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 당연히 이 영화로 받았고 2000년 웨이 오브 더 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현대 서부극이에요. 베니시오 델 토로 그리고 마이클 필립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 사막에서 서로 이제 범죄자들끼리 무늬만 현대극이지 서부 영화야. 요거를 굉장한 또 총격 액션과 함께 톡톡 튀는 대사들로 근데 이걸 각본도 자기가 쓰고 감독도 자기가 하고 그리고 2008년 작전형 발키리는 제작 각본을 합니다. 2010년 투어리스트를 각본을 씁니다. 투어리스트는 이게 조니 뎁 그거예요? 조니 뎁과 안젤리나 졸리가 나오는 영화인데 각본만 썼다는 거. 그렇죠. 네. 성관이 있어요. 각본만 썼어요. 네. 발을 들이밀 수 있는 곳까지만 들이밀겠다. 그렇죠. 그리고 2012년에 잭 리처의 각본을 씁니다. 그리고 냉큼 감독을 합니다. 톰 아저씨를 데리고 찍습니다. 2013년 잭 더 자이언트 킬러. 얘도 브라이언 싱어 감독 거거든요. 각본만 씁니다. 그리고 더 울버린. 각본만 씁니다. 근데 사실은 감독을 몇 번 한 다음에 큰 프랜차이즈 영화 혹은 블록버스터에 각본만 쓰는 것도 되게 신기한 케이스거든요, 사실. 본인이 스스로 이미 블록버스터를 한두 편 찍었잖아. 그런데도 자기가 친한 감독들이 찍을 수 있는 영화에 각본을 쓴다는 거는 일단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연출을 했다는 거는 야, 이건 내가 썼지만 너무 괜찮다. 라고 했을 때 연출을 하는 게 아닌가. 아, 그렇게? 네. 저는 오히려 잭 리처가 엄청 대중적으로 흥행하지도 않았고 아주 사랑을 받은 영화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러고서 약간 자숙의 기간을 가졌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글쓰기인가 보다 해서 각본을 쭉 하셨나 했거든요. 잭 리처는 원래 이제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톰 크루즈가 굉장히 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리즈물로 계속 길게 갈 수 있게 첫 단추를 끼는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1편보다는 제 기억에는 2편이 더 오히려 극장에 보냈을 때 많이 보긴 했으나 사람들이 약간 톰 크루즈의 이류 영화 정도로 취급을 받긴 하는데 사실은 근데 약간 야심이 느껴지는 시리즈의 첫 시작이었다. 잭 리처 1편도. 물론 흥행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자숙 기간을 가진 걸 수도 있죠. 네. 좋게 포장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2014년 엣지 오브 투마로우 각본.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제 생각에는 톰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양반한테 맡기는 것 같습니다. 좀 써봐. 좀 써달라고. 왜냐하면 엣지 오브 투마로우도 사실은 일본 약간 라이트 노벨 계열의 하여튼 원작이 있어요. 네. 잭 리처도 그렇고 톰 크루즈가 이거 내가 좀 해보고 싶은데 야 그 있잖아 유주 서스펙트 썼던 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다가 2015년에 톰 크루즈의 가장 대표작이면서 아직도 흥행을 하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로그 네이션의 각본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미이라까지 각본을 썼네요. 톰 크루즈가 나오는. 많이 했구나 같이. 거의 둘은 같이 살아도 되는 정도의. 이 정도면 이문세, 이영훈 이런 느낌인데. 네. 그리고 나서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감독, 제작, 각본 톰과 함께 앞으로 영원히 계속 가고 싶다는 어떤 욕망의 발현이 아닌가. 지금 제가 이걸 필모로 쭉 보기만 해도 이분은 장르를 안 가립니다. 유일하게 이 필모에 공통점이 있다면 톰이에요. 사람을 가리는구나. 그러니까 네.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이 되셨다는 또 깨알 자료가 있어요. 지난번에 2013년. 13년 언제 온 거지? 2014년이면 울버린 때 온 것 같은데. 울버린 즈음 아닐까요? 그럼 1월에 받았으니까 얘가 울버린 때문에 왔을 리는 없잖아. 잭 리처 때문에 왔나 보다. 잭 리처 때문에. 그걸로 와서 부산 명예시민이 됐다. 그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톰 크루즈가 막 손가락 하트 하고 막 그러면 관객들이 난리치고 하면 옆에서 사이먼 페그가 내가 더 여러분을 사랑한다. 아니다 내가 더 사랑한다. 헨리 카벨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막 싸우니까 톰 크루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넌 이날에 첫 번째 온 거고 난 벌써 9번째라고
그 전까지 한마디도 안 하던 감독이 옆에서 한마디 해요. 뭐 그냥 하는 얘기인데 전 4번째고요. 명예 시민이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약간 부심이 있으시다. 평론가들 평은 뭐 좋습니다. 평식 오빠 3개 반 주셨어요. 대담하다. 동종업계 최상의 서비스. 네. 이용철 씨 3개 반. 뛰어난 시리즈란 이런 것이다. 장영엽 씨 4개. 서스펜스, 액션, 감정선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다. 허나몽 씨 4개. 연기도 촬영도 이야기도 모두 스턴트한다. 무슨 말이지? 박고치가 4개 반. 톰 크루즈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관객이 원하는 모든 것 때로 그 이상. 뭐 하여튼 네, 다 좋아요. 4개 반까지 주는구나. 네. 네. 이걸 가지고 뭐가 좀 아쉬웠어라고 하기엔 그 잣대로 들이대면 다른 영화들은 정말 별 1개, 2개 받기 힘든 영화가 돼버리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영화를 보는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는 이건 너무 아쉽던데 하려면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특히나 이번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영화가 아니야라고 선언하듯이 만든 영화 같아서 네. 이들이 평가받기 원하는 그 관점으로는 저도 시비 걸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편 빼고 시리즈 5편이 27억 8천만 달러를 벌었으니까 야, 3조래요, 3조. 많이 벌었네요, 되게. 네. 하긴 흥행 뭐 우리나라 흥행도 나쁘지 않은 게 우리나라 되게 잘 돼요, 이거. 그렇죠. 네. 이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11년에 나온 게 757만 동원했고 3 574만 명. 로그네이션이 612만 명. 500만 명 이상씩은 꾸준히 계속 그쵸. 가져가고 있으니까. 초대박인 거죠. 네. 500만을 계속 넘는다는 게 3편 연달아. 이것도 뭐 500만 금방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그쵸. 네.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도 지금 이미 100만 넘었을걸요? 3일 만에 100만 뭐 기사 났던데? 네. 그러니까 첫 주말 지나기 전에 100만이니까 뭐 주말 무주공산인데 지나고 나면 뭐 금방 뭐 붙을 거라서. 맞습니다. 유일하게 드웨인 존슨이 정복하지 못하는 사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선 특히나 드웨인 존슨이 굉장히 강인하고 지금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사람들이 막 밀 정도로 굉장히 호감 있는 캐릭터인데 우리나라에선 톰 크루즈만 못하다. 아직은. 네. 아, 진짜 그건 신기하다. 왜냐면 드웨인 존슨이 얼마 전에 기록이 나왔는데 역대 헐리우드를 통틀어서 1년에 돈 제일 많이 번 배우로 기록이 됐거든요. 1년 동안. 그렇죠. 네. 근데도 진짜 한국에서는 톰을 못 이겨요. 전 세계적으로도 톰에는 못 비비지 않을까요? 아직은. 그렇죠. 이번에 스카이스크래퍼 100만 간신히 찍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둘이 같이 영화를 찍으면 몰라요. 그렇지. 그럼 보는데 단독으로는 아직 안 돼. 그렇지. 톤이 안 맞아. 보통 둘이 같이 영화를 찍게 되면 드웨인 존슨 비중이 점점점 커지고 상대 배우가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리고 스피노프가 나오고. 그렇죠. 그 존재감이 너무 크니까 드웨인 존슨은 아마 피할 겁니다. 톰이랑 하면 지가 비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영화도 뭐 잘 될 텐데 몇만이 들 거냐?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들겠죠. 아니 그거랑 몇만 하는 거 너무 무서워 이제. 네. 그래. 저번에 앤트맨 했는데 완전 겨우 300만 뭐 이랬는데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때 500만을 하고 싶었다고. 400만 넘어서 500만 무난하게 갈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들 막 250만 막 이거 하고 있길래 최대한 보수적으로 400만을 불렀는데 500만이 훌쩍 거짓말을 그래서 김프로님한테 카톡 왔어요. 녹음본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260만이야. 그러니까 어떡하죠? 네, 방송이 되기도 전에 이미 방송에서 얘기한 최고치를 넘어서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번 영화도 뭐 800만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리즈 최고 흥행 기록하지 않을까? 할 것 할 같아요. 수도 있어요. 느낌상. 뭐. 일단 첫 주가 되겠을 거고 다음 주에 신과 함께가 개봉을 하는데 쌍끌이로 계속 가지 않을까 여름 내내. 네. 맞아. 네. 진짜 무도회가 한몫해줄 것 같아. 잘하면 이거 뭐 천만에 육박하게도 잘하면. 갈 수도 정말 있지 분위기만 않을까. 잘 타면. 네. 맞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승리자는 롯데가 되겠다라는 말이 있었죠. 두 개 다 롯데거든요. 아, 그때 맞네요. 얼마나 올해 그래서- 훈훈하네요. 네, 이번 여름은 롯데다 지금 답이 그렇군요. 그렇게 나더라고요. 훈훈하네. 맞네. 네. 자, 그러면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내용이 포함된 미션 임파서블 6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자,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인상평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는 시계를 한 번 봤어요. 1시간 반 지나고
영화가 하나 끝날 시점이다. 네. 그렇죠. 시계를 딱 보니까 1시간이 남았더라고. 오, 아직도 1시간이나 남았네. 길다. 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네. 끝날 때까지 시계 안 보고 잘 봤어. 오,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한번 주춤할 때가 언제였지? 한번 맞춰볼까? 나는 한 1시간 타이밍 때쯤 언제 시작하지? 약간 이런 느낌 들었었거든요. 저는 파리에서 끝나고 파리에서 끝나고 보니까 1시간 반쯤 됐던 것 같은데. 파리 끝나고가 카슈미르 가기 전에? 카슈미르 가기 전에. 저도 딱 그때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카슈미르 가기 직전에 네. 이거를 해결하려면 또 한뭉터기를 해야 되겠네? 네. 라는 생각이 확 드는 시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카슈미르 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1시간 남은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험 보니까 또 가? 어딜 가? 그거 가자. 그 느낌이 들었어요. 길긴 기네. 보통 영화 한 편이 거기서 그 정도 하고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저는 그 전에 왔어요. 에펠탑 앞에서 CIA 국장과 헨리 카벨이 둘이 대화할 때. 아직 지금 보따리를 안 풀어놓은 상태네? 라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되게 초반부에. 네. 헨리 카빌이 얘를 믿을 수 없지 않냐 하면서 대화를 막 하면서 사실 그게 이제 CIA 국장을 속이는 거잖아. 근데 그때 시간을 한번 봤더니 1시간이더라고. 거기까지가. 1시간 지났어요. 그게 1시간 지점이에요? 네. 초반이 아니구나. 초반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막 보다가 근데 저거 생각보다 되게 길게 왔는데? 한 게 많은데? 아직 시작이 안 되네? 하고 봤더니 1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파리가 호로록 마무리되잖아요. 그리고 딱 넘어가길래, 생각보다 앞에 이렇게 세팅을 길게 하고, 파리가 생각보다 단순하게 끝나네? 뭐 이런 느낌을 들게 해줬던. 약간 관찰자가 되기 시작한 시점은 하나 있었는데, 파리가 끝나기 직전에, 지하에서 그 CIA 국장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이래서 투입했을 때, 갑자기 반전에 반전이 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예, 아기는 다 우리 손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헨리 카빌이 그럴까? 하는 순간인데 네. 이걸 이런 식으로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반전을 그냥 짜잔 아무런 복선 없다가 한다고? 할 때 갑자기 이렇게 그때부터 시간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고 카슈미를 시작하려고 하길래 재미는 있는데 언제 끝나? 라는 생각이 확 그래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하나도. 이거는 달리기 위한 그냥 그쵸. 명분만 주면 된다. 저 그래서 아까 평에 성룡 얘기를 했던 게 어렸을 때 제가 성룡 영화를 되게 좋아했던 그 느낌의 영화가 이번에 완성된 느낌이었어요. 네. 뭐 스턴트나 이런 거는 워낙 하니까. 근데 이번에 확실히 더 그 전에 사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통틀어서 톰 크루즈가 인상적인 스턴트들을 매번 조금씩 하기는 했는데 그 스턴트 자체로 이 영화 시리즈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건 지난번 로그네이션의 비행기에 직접 매달렸던 거 면서부터였거든요. 이 스턴트마저 직접 한다 하면서부터 조금씩 야 진짜 성룡 같다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맘먹고 아날로그 액션으로 물론 사실 CG도 썼고 와이어도 다 썼겠지만 예전에 그 절벽에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CG였어요? 그것도 진짜였죠. 와이어 매단 상태로 절벽에서 하고 와이어맨 2 오프닝.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항상 하긴 했어요. 네, 항상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런 걸 하면서 그래도 막 성룡 영화 그런 걸 언급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장면이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영화는 그런 액션과 스턴트 자체가 메인인 것 같고 느낌이 엄청난 액션씬들을 준비해놓고 이 액션씬을 보여주려고 스토리를 만든 것처럼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스토리는 1도 볼 필요 없고 대충 흐름만 이해하면서 액션 구경하는 영화. 내가 좋아하던 성룡 영화다. 완성되었다. 그런 느낌이었죠, 좀. 정확하게 저도 헬기만 좀 그렇고 너무 하잖아. 왜 헬기 운전도 난 뭐 헬기 운전을 잘하는 줄 알았어. 헬기 운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헬기 운전 못하 이거 뭐지? 그래서 막 눌러봐. 네. 그러면서 저렇게까지 가서 막 하는 게 저건 그냥 안다고 정도는 해주지. 캐릭터를. 그러게. 맞아. 헬기 운전 했었지. 뭐 자격증 옛날에 있었지. 요 정도만 해도 돼. 그렇지. 이걸 굳이 이건 뭐지? 그럼 막 눌러봐. 야. 그랬는데 헬기로 몸통 박치기 막 하고. 그렇죠. 그거 막 헬기 총 맞아가지고 막 가는. 야 이거 이렇게까지. 엔진이 불탔는데도 더 빨리 날고 막. 마침 찾던 화물 버튼이 내 엄지손가락 바로 아래에 있고. 막 그렇죠. 시리즈가 6편까지 오면서 이 시리즈의 정말 아이덴티티가 완성된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어. 톰 크루즈가가 아니고 에단 헌트가. 에단 헌트가 별 생각이 없다가 이렇게까지 시나리오에 기능한 적이 있던가. 그리고 원래는 누가 진짜지? 나의 정체는 뭐지?
내가 받은 미션이 누구로부터 온 거지?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반전, 그리고 아크로바틱한 스턴트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말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저돌성, 이런 게 자꾸 변주가 됐는데, 사실 그러면서 하나씩 덧입혀진 게 뭐냐면, 야, 되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도 해야 된다가 점점 커졌거든요. 고스트 프로토콜부터 그게 좀 심화가 됐는데, 안 돼도 방법이 없다. 내가 일단 해봐야 된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걸로 계속 가니까 그때부터 저는 좀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스케일이 막 커지더라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거지. 얘네가 완벽하게 해서 이걸 해낸 게 아니야. 그게 근데 약간 수용이 되더라고요. 이번 편에서는. 마지막에 헬기가 절벽에 그 사이에 껴가지고 막 가다가 고리에 껴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정말 운 좋게 된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몇 초 남기고 할 때도 하다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일단 한 건데, 성공한 건데, 보통 다른 영화에서는 그걸 그렇게 보여주면 운 좋게 된 거잖아.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네. 근데 얘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 왜냐면 얘가 2시간 동안 뛴 걸 내가 봤거든. 정말 죽을 똥살똥 뛰잖아요. 이 영화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이렇게 완성됐구나. 만약에 누군가 그걸 운이라고 부르면 되게 시니컬하게 대답하는 거였죠. 뭐. 네가 이걸 운이라고 하면 나도 더 할 말은 없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되게 시크하게. 그렇죠.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보는 최초로 리얼리즘을 생각하게 된 것이 하나 있어. 되게 생뚱맞은데 이건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영화가 길어서 그런지 카슈미르에 가잖아. 가지고 얘네가 폭탄 해체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샘페가 막 찾아보고 거기 뭐 얼리오 센터가 있는데 어쩌면서 찝차를 타고 가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보통 특활비를 받으니까 차를 구하던가 할 텐데 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싹 다 죽고 도망가서 카슈미르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저 차는 누구 돈으로 언제 샀을까? 저걸 구하는 건 누굴까? 저 4명 중에. 시장 가서 저 차를 가져오는 건 저 흑인 형일까? 사이먼 팩일까? 레베카 포거스일까? 갑자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김프로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받기 시작하네요. 저런 거를 그러면 설명해주는 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영화 길어서 그랬던 것 같아. 저는 약간 다른 느낌의 리얼리즘이었는데 헬기 조종까지 이제 톰 크루즈가 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이제 정말 스턴트 중심, 액션 중심에 반전 때리는 건 그냥 보조로 들어가고 액션은 패키지로서 영화로 갈 거면, 그리고 진짜 배우가 스턴트 직접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갈 거면 이 다음 나올 영화에서는 조금 더 이걸 리얼이야 라고 보여주는 연출 방법이 관건이겠다. 그런 면에서 리얼리즘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헬기 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성령 영화가 그런 거에 정답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배우가 직접 한 거야? 그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연출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헬기 같은 경우에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는 톰 크루즈가 직접 했다. 교관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고 엄청난 위험한 저공 비행까지 완성했다. 라고 했는데 실제 볼 때는 잘 모르겠던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이렇게 사이드로 보여줄 때만 직접 하는 것 같지 상당수가 뒤통수밖에 안 나와요. 네. 그게 톰 크루즈였다고 하면 톰 크루즈인가 보다 하는 거지. 영화를 볼 때 배우가 직접 헬기에 앉아 있잖아 라는 느낌이 드는 연출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성령 영화다 그랬으면 저 멀리서 주민을 이렇게 땡기는데 그 안에 톰 크루즈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연출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나와서 뭔가 다음 작품에 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진짜 극 리얼이야를 보여주는 연출이 가미되면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들썩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 헤일로 점프라 그럽니까? 그 스카이다이빙 할 때 와. 그거가 이 영화 최고, 제 개인적으로. CG가 아니네. 그냥 뛰어서. 짱이다. 심지어 한 번에 찍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야. 미친놈들인 것 같아요. 미쳤어요. 짱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보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거는 약간 보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님이 인터뷰한 거 있어요. 그걸 봤는데 그걸 보니까 이건 카메라 감독이 해낸 거야. 카메라 감독님이 한 게 그 조명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 배우와의 간격을 3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찍었어야 됐대요. 그보다 멀어져도 오차가 한 7cm? 멀어져도 7cm, 가까워져도 7cm를 유지하면서 찍어야 되고 감독님이 이 배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못 보면서 찍는데요. 그래서 고정해놓고 카메라 감독 시선은 배우 가슴 이 생각만 하고 찍대요. 가슴을 보면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완성한 건 배우들도 대단하지만 감독님이 대단해서 완성됐다 이거는. 그 시점이 완전한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거든요. 하루에 몇 번 없는 시기야. 넘어가는 타임이죠. 네.
한두 번 찍은 게 아니야. 그 위험한 점프를 계속 하면서 찍고, 그래서 그거 할 때 스트레스를 너무 극심하게 받았대요. 감독님이. 그래서 찍고, 와가지고 쓰러져 자고, 그러다가 일어나서 걱정하다가, 준비해서 가고, 이거를 하다가, 그 씬을 다 찍은 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아직 찍을 게 남았는데, 난 뭘 한 거지? 너무 무서워졌다. 편타가. 네. 오토바이 체이싱도 저는 되게. 네.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네. 다른 오토바이 체이싱들하고 뭐가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CG와 이거 우리 배우가 직접 했어를 보여주는 게 절묘하게 맞은 게 고신이 아니었나. 성룡 영화였으면 그렇게 못 찍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CG가 들어가지 않고는 찍을 수 없는 컷들이 또 많기도 하거니와 그때는 그렇게 이제 그립들이 그렇게 성룡이 만약에 오토바이를 탄다 그러면 풀샷으로 우리 정말 무섭게 해버렸겠지. 절벽과 절벽 오토바이를 확 넘는 걸 되게 멀리서 보면서 오씨 이렇게 이랬을 텐데 그럴 건 아니니까 카메라가 오토바이를 막 잘 따라가다가 앞에 차가 쌍 지나가는 건 분명히 CG였을 거고 근데 그때 톰 크루즈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표정 연기를 되게 열심히 해요. 바람 부니까 막 고개를 막 이랬다가 왼쪽을 보다가 오른쪽을 보다가 하는 게 실제 그 골목에 정말 그렇게 많은 차들이 충돌하면서 찍은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티나지 않게 주변 반응 살피고 하는 걸 전부 다 리액션을 정확하게 하면서 찍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카메라와 콘티와 지금 자기가 하는 액션이 어떻게 찍힐지를 너무 잘 알고 하는 연기다. 저도 그 장면도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진짜 그 힘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톰 크루즈가 액션 배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다른 영화도 이런 거 많을 텐데 진짜로 되게 디테일하게 이 속도감과 위기감이 전해지더라고요. 톰 크루즈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이거는 톰 크루즈의 능력이다 진짜로. 뛰어난 배우다. 네. 그리고 좀 쾌감이 느껴졌던 게 톰 크루즈가 직접 했다는 걸 굉장히 이제 홍보로 쓰기도 하고 당당하게 그걸 직접 보여주려고 하는 컷들이 좀 있으니까 있잖아요. 보통 자동차 추격전 할 때 드리프트 막 하고 기어 바꾸고 하는 컷들 보면 다 클로즈업이야. 끼익 하는데 핸들을 얼마나 돌려서 차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 시내에서 자동차가 오토바이가 추격할 때 자동차로 막 도망가는 장면을 약간 되게 광각으로 차 안이 다 보이게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찍은 장면이 많아요. 진짜 핸들을 미친 듯이 돌리더라고. 그럼 차가 미친 듯이 돌린 거에 비해서는 차가 한 반 바퀴 정도밖에 안 돌아. 근데 그게 너무 진짜 드리프트라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탁 느껴지니까, 저 진짜로 했네? 저 사람 정말 총 맞기 싫어서 도망가는 정부 요원 같다. 실감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씬의 마지막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 마지막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보트로 뛰어들기 전에 차에 치여서 날아가잖아요. 그 날아가는 그 0. 몇 초 날아가는 장면이 너무 CG인 거예요. 그치, 그 본네트 위에 이렇게 넘어갈 때가 왜 저거는 CG로 했을까? 여태까지 뭐 CG 계속 섞어서 했겠지만 너무 진짜처럼 보이게 해놓고서 마지막 저 날아가는 모습은 왜 저렇게 티나게 CG로 했을까?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 너무 몰입해서 보고 있다가 그때 확 깨서. 그게 근데 예고편에도 쓰였거든. 그 장면이. 예. 가다가 팡 부딪히는 장면이 쓰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콘티를 정해놓고 그런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달리는 걸 뒤에서 쭉 따라가다가 차에 땅 부딪히는 것까지 한 컷, 날아가는 것까지 한 컷, 그 콘티가 최상이야. 라고 했다면 날아간 걸 CG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걸 슬로우로 보여주면서 잘한 CG를 자랑하려고 하면 완전 망하는 거고 그쵸, 그렇다고 너무 진짜처럼 카메라를 흔들어 버리면 CG를 못한 게 가려지려고 얘네가 꼼수를 썼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적정선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기대되는 야심찬 컷이다 보니까 튀는 거죠. 이거는 차라리 그때 그냥 좀 평범한 리얼 컷으로 잘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넘어지든가 부딪혀서 날아가지 말고. 지금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확 깨더라고요. 너무 막 체이싱점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아쉽다. 헬기에서 줄 타고 올라가가지고 다리 한번 걸치다가 네. 떨어지잖아. 야, 그때 떨어질 때. 오,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요. 그거 진짜 리얼. 완전 성능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걸 하네. 깜짝 놀랐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등 부딪혀서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음에 날려가지고. 그리고 또 올라가잖아. 또 올라가는데, 그걸 헬리카빌이 편안하게 타고 있고, 뒤에 헬기에서 저 점으로 보이는 애가 또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데, 진짜 좋은 액션은
캐릭터를 강화시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똥 그냥 얘는 딴 생각 안 해. 힘들어하지도 않아. 좌절도 안 해. 근데 성룡은 또 어떻게 캐릭터가 느껴지냐면 그럴 때 너무 아파해요. 힘들어 죽을라 하죠. 근데 그걸 빨리 아파하고 가. 그러니까 아파할 시간이 없는데 내가 아프다. 이거를 계속 강화하는 액션들이 있거든요. 막 잘 맞고 나서 하다가 또 오면 막 도망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가 막 틈만 나면 어디 막 비비고 막. 맞아요. 근데 톰 크루즈는 그냥 약간 멍한 상태로 계속 뛰는 거. 이걸 계속 강화하는 액션을 하는 걸 보면 야 진짜 좋은 액션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예고편을 보고 굉장히 기대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헨리 카빌이 정장 자켓 딱 벗고 복싱 이렇게 할 때 화장실에서 그게 그냥 톰 크루즈랑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붙는 건 줄 알았거든. 예고편만 그쵸, 봤을 그쵸. 때는. 근데 그게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면 지금 둘이 힘을 합쳐서 애 하나를 잡는 장면인 거잖아. 그럼 정말 잡을 줄 알았어, 애를. 근데 몇 번 하다가 맞더라고. 홀리카비 그래서 뭐야 처음 맞아 진짜. 그러니까 뭐야 슈퍼맨인데 거기서 약간 좀 아쉬웠다. 맞아. 헨리 카빌에게 오히려 기대하는 게 조금 약했죠. 기대했던 것만큼 뭐가 대단하게 안 보여줬죠. 의외로. 네. 그게 드웨인 존슨이었다면 락바텀을 막 찍어버린다면. 그치 화장실 파괴됐겠죠. 네, 파괴됐을 텐데 헨리 카빌이 의외로 머리 쓰는 캐릭터 쪽으로 약간 치중되면서 그래요. 네, 액션은 없었어요. 맞죠. 그래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앞에 정말 저는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1시간이라서 놀라긴 했는데 맨 끝에가 아니라 헨리 카빌의 정체를 비교적 빠르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놀랐고 기존 미션 임파서블의 문법이랑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예, 뭐 형사 콜롬보 그게 그랬다 그러던데 범인 미리 알려주고 찾아가는 장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앞에 공개해놓고 위험하게 계속 쟤 이상한데 계속 저렇게 냅둬도 돼? 하는 식으로 가길래 저렇게 그냥 쓰는구나. 흥미롭긴 했었어요. 액션이 좀 없었지만. 꼬집어 보자면 폴아웃 이 영화의 통틀어 최고 하이라이트 장면은 2D로 보고 있다가 이게 3D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사이먼 페이거가 지도로 명령을 해주고 길을 찾아줄 때 진짜 전력 질주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거구나 영화 전체가.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 와이프도 나오고 되게 오랜만에 나오고 그리고 레베카 퍼거슨도 되게 멋있는 역할을 하지만 이 영화가 결국 강화한 시리즈를 통틀어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 건 뭐냐면 에단 헌트가 완벽하진 않으나 얘가 믿어보라고 할 때는 얘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줘야 된다. 그건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인 거예요. 이 영화, 이 시리즈에. 근데 사실 1편, 2편, 3편을 오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한 장점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미션 임파서블 1편은 그렇게 우아할 수 없는 영화예요. 사실 액션 장면 별로 나오지도 않아. 발붙일 데 없는 스파이들의 쓸쓸하고 얄팍한 어떤 지면 다 우린 그냥 서로에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화려해 보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냥 공무원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잘 드러나는 게 1편이었다면 2편은 사람들이 되게 욕을 많이 하긴 하지만 가면으로 사람을 속이는 장면이 항상 나오고 심지어 폴아웃에도 이런 애들 장난 같은데 사람들이 속냐 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가 한번 속잖아요. 근데 2편에서 정말 쾌재를 부르게 하는 장면이 뭐냐면 오부삼 감독의 그 슬로우 모션 액션이 아니고 정말 아낀 테마송이 한번 딱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나오지? 악당에게 자기가 같은 편 악당 가면을 쓰고 실제 보스에게 톰 크루즈 자기 얼굴을 가면을 씌운 다음에 악당이 톰 크루즈 손가락을 잘라버리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톰 크루즈가 아니라 악당이야. 그리고 딱 잘랐을 때 그럼 하면서 톰 크루즈가 신음을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상한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면을 딱 벗겨봤더니 악당 보스가 자기 부하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때 갑자기 띠리리리링 둔 하면서 복도를 막 뛰어가는 악당 얼굴이 톰 크루즈로 변하면서 그 테마성이 확 진 거. 그때부터 이제 액션이 막 달리거든요. 그 전까지는 촌스럽다 할지라도 그때의 쾌감이 아직도 10년이 지나도 이제 뇌리 남아 있는데 사실 고스트 프로토콜이나 로그네이션이나 지금 나오는 폴아웃도 뭐가 남지? 했을 때는 영화의 어떤 연출의 묘라기보다는 영화가 톰 크루즈를 달리게 한 시츄에이션 밖엔 잘 기억이 남지 않는다. 전 로그네이션은 비행기밖에 생각 안 나요. 비행기 진짜 완벽하게 잊어버렸어. 저도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봤는데도 그냥 진짜 비행기. 그게 또 그 전에 홍보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고편이랑 떡밥용 언론용 영상 볼 때만 우와 이랬지. 그치. 영화 보면 일단 그게 굉장히 초반부에 나온다는 거에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고 그쵸. 되게 빨리 지나가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막 스펙타클하고 뭐 그 굳이 저거를 뭐 왜 그렇게까지 올라가서 그쵸. 뭐 그럴 만큼 그런가? 네, 오히려 생각이. 야 저거 진짜 매달려서 하네라는 게 느껴지는 장면은 뭐냐면 메이킹이에요. 메이킹을 보면 우와 저걸 저렇게 그렇지. 풀샷으로 보여주는데도 그게 사실 진짜니까. 근데 여기서 묘한 지점이 뭐냐면 어쨌든 톰 크루즈가 굉장히 자기 작품의 한 컷 한 컷의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는 약간의 완벽주의는 있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서 진짜같이 보여주려면 템포가 좀 떨어지더라도 톰 크루즈의 스턴트가 확 부각되게 찍을 수 있는 컷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감각적으로 찍고 후보정도 많이 해버려가지고 CG성은 그닥 다르지 않아. 근데 그게 사실 근데 영화의 톤에는 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스턴트를 했다고 하기에는 굳이 왜 직접 했지? 그래서 그걸 홍보의 수단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근데 좋게 생각해보면 완벽한 콘티를 위해서. 그림을 받기 위해서. 근데 나의 태도는 진짜로 하는 게 나는 팬들이 이거에 대해 흥미를 느낄 테니까? 뭐 요 지점에서 딱 완성돼 있는 게 아닌가. 근데 4편, 5편, 6편을 오면서 강화된 톰 크루즈의 캐릭터가 사실 완성된 거는 대전환을 사실 일으킨 3편이거든요. J.J. 에브람스의 연출을 했던 미션 임파서블 3편이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진짜요? 나 그거 제일 좋아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누락돼 있어요. 정말 엄청난 악당인 필립 세이먼 호프만, 지금 고인이 된 명배우가 악당이 돼가지고 진짜 극악무도한 악당으로 나와서 아내를 납치하고 지금 보는 앞에서 아내를 죽여버리는 장면도 나오고 사실 그게 이제 아내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긴 하지만 정말 죽을 뻔하고 에단 헌트가 정말 빡치고 근데 걔가 토끼발이라는 걸 아직까지도 토끼발이라는 궁극의 무기 때문에 이 난리를 쳤는데 영화 끝날 때 그래서 에단 헌트가 실제 물어봐요 IMF 국장한테 그 토끼발이 뭐냐고 모른다고도 안 해. 그 대답 정확히 그래요. 은퇴하는 거 재고하면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네 돌아오면 생각하겠다. 네 돌아오면 내가 얘기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따져보면 근데 내용이 없어. 얘가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 우린 잘 몰라요. 단지 아내를 구해야 되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좌회전해야 돼, 우회전해야 돼. 이거의 연속으로 막 가는데 그렇다면 그 3편에서 완성된 그 엄청난 서스펜스와 속도감으로 가득 찬 영화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유일한 최고의 악당 그리고 최고로 에단트를 힘들게 했던 장면들 그 사실 3편에 나 있었는데 크렘린 궁도 한번 보셨다가 IMF 요원들이 싹 다 죽었다가 뭐 지금 막 지구에 거의 막 수십만 명을 죽일 막 핵무기도 다시 나온 이 시점에 그럼 그 정도의 성취를 했다고 볼 수 있나? 2번이나 연달아 찍은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그걸 잘해서 계속하고 있는 걸까? 혹은 톰 크루즈가 원하는 뭔가는 이루어줄 수 있는 최적의 감독이지만 시리즈로 봤을 때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감독인가? 거기에서는 굉장히 저는 물음표가 있다. 미국 유학 말이야? 그 유주스쿨이라고 있는데 거기 괜찮다. 첫째 방식을 바꿔 둘째 생각을 바꿔 매일 똑같은 방법과 생각 그럼 뭐해 말을 못하는데 처음 접하는 가까운 미국 교육 생각을 만들어 지식 만들어 생각의 차이 결과의 차이 영어로 시작 내 삶과 하이파이브 yeah. 생각을 만드는 유주스쿨. 오늘 두 번째 보고 왔는데 두 번째 보면서 좀 메모를 엄청 했거든요. 내가 이 영화를 다른 영화 보듯이 봤으면 시비 걸었을 장면들 10줄이 넘어요. 진짜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정도 배우가 나오는 영화에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에단 헌트 5편까지 봤던 에단 헌트가 나오는 영화라면 안 나왔을 법한 것들이었는데 짜잘한 거긴 해요. 근데 헨리 카빌이 처음에 팀에 들어올 때 네. CIA 국장이 에단 헌트가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끼워넣는단 말이에요. 네. 해머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모든 장비가 2개씩 준비돼 있어요. 그전엔 그런 일 없었거든요. 그걸로 인해 일이 꼬여서 장비를 또 구해야 되고 이걸로도 뭐 일이 꼬이게 플롯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탔는데 장비 모든 게 2개가 다 있어요. 핸드폰까지 2개가 준비돼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플롯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존 라크인 척하고 화이트 위도우를 만나요. 네. 화이트 위도우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브로커일 뿐이야. 네. 니네랑 아포스트를 만나게 해줘서 거래하게 중간자일 뿐이야. 네. 니네가 근데 아포스트에게 플루토늄을 받으려면 솔로몬 레인을 갖다 바쳐야 돼. 네. 난 그거 전달해주는 사람이야.
했으면 솔로몬 레인을 빼내야 되는 건 존 라크예요. 그렇죠. 근데 그 행동을 한 같은 팀원이 화이트 위도우 오빠 부하들이에요. 네. 왜 중간 브로커일 뿐인데 그 행동이 지 부하들을 등장시키고 존 라크는 트럭 운전수 하나만 시키는 건지. 그치. 그리고 그 계획도 존 라크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네. 이게 왜 앞뒤가 서로 안 맞지 않나? 정보원일 뿐인데 왜 온 계획을 지가 다 해주고 다 움직여주고? 그것까지가 고객 서비스 아닐까? 뭐 난 이런 생각 하긴 했어. 그쵸. 그리고 이런 건 되게 많아요. 네. 솔로몬 레인을 겨우 훔쳤어요. 그래서 프랑스 여경을 살려주고 네. 차를 타고 도망가. 이 중요한 애를 왜 조수석에 태우지? 그렇지. 아니 정말 잠깐만 생각해도 우리 막 한국 이런 경찰 영화만 봐도 위험한 사람들 뒷좌석에 보호하면서 태우잖아요. 그렇지. 근데 너무나도 저격하기 쉽게 조수석에 태우고 덩치 큰 애들 3명이 뒤에 낑겨서 왜 차 작다고 이렇게 불만을 하는 씬을 굳이 넣는지. 선텐도 안 된 차. 선텐도 안 된 차를 왜 그런 차를 구했는지. 그리고 존 라크, 헨리 카빌이 파리에서 도망갈 때 네. 엘리베이터 타러 마지막에 잡히기 전 들어갈 때 왜 문을 열고 들어가는지. 네. 뒤에 물론 따라오는지 몰랐을 수 있지만 대중들이 다는 곳에 비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왜 그걸 안 닫고 들어가는지. 심지어 지가 키로 열잖아. 지가 키로 연 건데 왜 안 잠그는지. 네. 헬리콥터 문을 왜 열고 타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말이 되니까. 너무 많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런 네. 관점으로 보려면은 정말 저도 시비 걸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느낀 게 이번 영화를 통해서 우리 영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 라고 진짜 선언하는 것 같아서 그럼 얘네는 정말 액션 패키지 그리고 가끔 보여주는 뒤통수 치는 듯한 플롯들 몰랐지? 이렇게 하는 재미로 계속 보라는 거구나. 네. 하고 보니까 시비를 못 걸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해요. 네.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 이전에 왔던 시리즈들을 어떤 면에서 부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에드헌트가 생각보다 안 똑똑한데? 네. 이렇게 치밀하게 하는 것 같은데 대사는 그렇게 해요. 솔로몬 레인을 일부러 놔준 거지. 뭐 그것도 갑자기 대사로만 등장하는데 네. 전혀 복선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걸 앞으로 가겠다는 거구나 해서 평가가 애매한데 저는 그냥 이 영화의 액션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가 각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찍기 시작한 영화예요, 이게. 각본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고 누가 어떻게 할지 플롯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그냥 시작했대요. 네. 그 촬영을 하면서 각본을 완성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우리가 아까 느꼈던 아직도 안 끝났어?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 게 머릿속에 있는 액션 씬들 위주로 먼저 찍고 얘네를 있는 쪽으로 플롯을 완성시키지 않았을까 네. 해서 그냥 뭐 제작 방식까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냥 뭐 받아들여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사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 저는. 효과적인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생각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게 실제 상황이었네. 영화를 찍던 실제 상황이었네. 제가 레드카펫에서 감독님한테 했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기사를 봤더니 완성된 스크립트가 아닌 상태에서 촬영을 했다고 들었다. 네. 그렇게 만든 영화가 영화의 어떤 스페셜티, 그러니까 특징을 부여해줬는지, 그게 어떤, 그 제작 방식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했더니 감독님이 농담처럼 실제로 똑같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영화를 만든 거는 영화 속의 내용과 똑같아요. 뭘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냥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걸 했고요. 어떻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그랬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 장면들이 되게 생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톰 크루즈가 이제 에다런트랑 동일시 되는 거지. 완벽하게 같은 상황인 거잖아. 사이먼 팩은 내가 지금 개런티를 다 받긴 했는데 우리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찍어? 라는 물음이 실제 그 현장에서 사이먼 레인을 데려왔는데 얘를 어떻게 데려갈 거야? 생각 중이야. 어떻게 할 건데? 날 믿어. 이제 이 상황이랑 앞에 런던 가서 찍었고 뒤에 파리 가서 찍었는데 둘은 스토리상으로 어떻게 이어져? 노력 중이야. 노력 중이야. 근데 그게 캐릭터로 남게 되는. 그래서 조금 계속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시 봐도 좋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전에 있었거든요. 1편과 3편. 1편은 정말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쉬운 복잡함. 그러니까 내가 헐리우드 영화, 액션 영화, 무슨 영화 할 때는 그냥 속 시원하게 때려 부시는 영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실베스타 스텔론, 다이하드였던 건데 이게 되게 복잡한데 그걸 쉽게 나한테 설명해 주면서 나한테 내용 파악을 이 정도까지 하면서 봐야 돼. 액션 영화라도.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영화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액션 별로 없어. 하지만 맞아요. 되게 긴장돼. 근데 뭐 되게 멋있다. 007이랑 완전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근데 나중에 대학교 들어와서 보고 나중에 또 보고 하다 보니까
빈틈이 없어요. 다 알고 돌려보면 다 연기하면서 연기를 하는 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반전의 주인공이어야 되고 난 얘를 이걸 속이고 있는 거고 에단 헌트는 여기까지는 알지만 여기까지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캐릭터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속이는 내용이다 보니까 계속 같이 보면 더 재밌어요. 여러 번 보면 볼수록 3편은 다른 의미로 시작하면 끝까지 가요. 쭉 달리고 정말 필립 세이먼 호프만이 너무 싫어요. 맞아. 최악이야, 최악 진짜.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끝까지 가는데 너무 잘 달리거든. 카메라도 사람도. 근데 4편, 5편, 6편, 지금 이제 이 6편이 정말 모든 걸 다 때려부어서 우리에게 이때까지 시리즈의 각 장점을 다 취해가지고 심지어 비슷한 장면들을 자기 오마주도 있을 정도니까. 많아요. 병원에서 병원 그 씬은 1편에 세트장 지어서 네, 세트장 똑같이 하고 그리고 뭐 암벽 등반하는 장면이나 뭐 이런 게 다 똑같이 오마주가 되면서 정말 종합 선물 세트가 됐긴 하지만 느낌상 내가 원래 처음에 봤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마트에서 사 먹던 조청 유과 과자인데 난 이게 유과라고 생각했는데 시골 가서 방앗간에서 뭐 한 참기름과 뭐 이런 걸로 진짜 만든 전통 유과를 막 되게 비싼 과자를 먹으면서 내가 이게 유과 약과 맛이 원래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준 시리즈였는데 다시 마트에서 파는 그게 진짜였는데 가성비 좋은 누가 뭐래도 싫어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 영화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좀 계속 좀 아쉬운데 더 이상 말을 덧붙이기가 뭐한 게 우리 톰 형이 그걸 원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 원하더라고요. 저도 그치? 똑같아서 저도 제일 좋아하는 건 3편이고 2편은 그냥 번외로 치고 네. 1편은 시리즈가 중에 제일 정말 다른 느낌이어서 네네. 굉장히 기억을 하는데 4편부터는 재밌게는 봤는데 이게 내가 봤던 미션 임파서블인가? 라는 느낌으로 그냥 쭉 봐오고는 있었거든요. 네. 즐기는 정도로만. 근데 진짜 6편 정도 되니까 3편을 연달아 이러는 걸 보니 네. 이게 이들이 원하는 거다. 네. 그러면 내가 뭐라 할 수 없다. 받아들이고 즐기자.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있어요. 아내 줄리아. 아내 줄리아가 4편 이후로는 진짜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등장 안 했었고 6편에서 근데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해버려. 등장해서 굉장한 뭔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내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 에단 헌트의 가치관은 곧 톰 크루즈가 대변하고 싶은 어떤 가치관이라고 말을 해보자면 로그네이션에서 레베카 퍼거슨이라는 굉장한 연기를 보여줬던 이 시리즈가 다시 그 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레베카 퍼거슨이 분한 일사만큼 싸움도 잘하고 독립적이고 진취적이면서 나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여성과 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거기까지 오는데 3, 4, 5편이 필요했던 것 같고 6편에서 그래서 서로 반목하지만 서로 아껴주기도 하고 그런데도 해결 안 되는 한계가 뭐냐면 9세대 미션 임파서블의 올드 멤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대사가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흑인 아저씨가 중요한 여인이 2명 있다. 한 명은 아내고 한 명은 일사 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걱정거리를 떠안을 수가 없다. 에단 헌트가.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구시대적인 에단 헌트의 캐릭터를 대변하는 말인데 그걸 에단 헌트가 직접 말하진 않아. 하지만 올드 멤버들이 항상 에단 헌트를 보면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줄리아는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지킬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전 세계를 떠돌면서 세계를 구하고 있는 에단 헌트는 일사 같은 애랑 같이 세계를 구할 수도 있는 거지. 얘도 나랑 동일한 객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예 멤버잖아. 라는 또 새로운 시각이 있어요. 근데 또 되게 3편에 보면 매기 큐라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제 팍 뜨던 잘하면 판빙빙처럼 될 수도 있었던 나와서 민폐 캐릭터로 결국은 등극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걔를 구해야 돼. 걔까지 구하는 게 이제 미션을 더 어렵게 만드는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거기서 겨우 벗어나서 나도 아내가 있는 곳을 몰라야 아내가 안전하다. 그리고 그래야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 해서 하지만 여자 정의의 영혼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까지 갔다가 하지만 걔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미션이 더 어려워졌다. 해서 근데 이런 애한테 도움도 받을 수 있구나까지 왔는데 다시 아내가 등장해버렸다는 거. 저는 여기서 되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톰 아저씨가 누구 한 명에게는 이걸 입증하고 싶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통 그냥 액션 영화의 히어로들 혹은 헐리우드 스타가 자기가 세상을 구하는 영화를 만들었다 치면 심지어 드웨인 존슨도 스카이스크래퍼에서 가족을 구하고 하지만 고릴라와 함께 다른 괴물도 구할 때도 있고 주만지라는 액터에서는 자기 원래 캐릭터가 전혀 아닌 반전된 캐릭터로 나와서 아바타로 기능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누구 한 명에게 나 잘하고 있어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안 보이거든요. 인정받고 싶어. 근데 이 톰 크루즈 아저씨의 에단 헌트는 시리즈를 계속 6편째 만들면서 점점 나 근데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던 사람이었다가 조금씩 또 나 나름대로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과 이런 여러 명의 요원들과 함께 이런 일을 거치면서 나의 저변도 많이 넓어지고 그리고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점점 인정하게 됐어. 라는 시리즈의 연장선상의 캐릭터로도 충분한데 그걸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라고 하는 걸로 수렴이 되더라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반대로 보였는데 그냥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니까 선택을 안 해서 약간 비겁해 보였어요. 아니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잖아. 그렇죠. 아내 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자 다음 여자친구. 근데 여자친구는 또 뭐라고 할 수 없어. 왜냐면 얘는 이혼했거든.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있거든. 그렇죠. 남편 앞에서 또 쿨해. 그러니까 남편은 또 추호에 의심도 안 하고 둘이 캐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차 타고 가면서 또 얘기하시고 회포를 풀어라. 남자 의심은 했어. 근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좋게 얘기하고. 왜냐면 그 중간에 아내가 짐 싸다가 나갈 때 남자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거든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닥터라고 네가 닥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게라고 하듯이 그 정도로 모두가 모두에게 불편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되게 신기한 사랑관인데 다 사랑하고 그쵸. 다 문제 없고 야 헐리우드 사랑관. 이거 뭐야 저건? 약간. 저는 거기서 뭐가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보통은 남들이 다 날 오해하고 욕해도 나는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해버려. 그리고 그걸 뒤늦게 안 사람들이 아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 히어로가.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입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은 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레베카 포거슨도 줄리아랑 말하는 걸 보게 만들고 줄리아가 폭탄을 해체하는 흑인 아저씨를 도와주면서도 우리 에단 헌트가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지러 갔다는 걸 또 알게 만들고 충분히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구했는지 우리 600, 700만 명의 대한민국 관객들이 알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안에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여지를 계속 두고. 아니, 왜냐면 톰 크루즈가 네. 그게 가장 멋있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구조를 그렇게 짜는 거지. 왜냐면 가슴 아프기 싫은 거야. 그렇지. 마누라하고 있다가 네. 헤어졌잖아. 그럼 여기서 여자친구가 있잖아. 그럼 난 저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우리 이제 안녕? 마음 아프잖아. 네. 싫은 거야. 그렇지. 그냥 있는 순간에 등장하는 순간에는 그냥 해피하면 좋겠는 거야. 그렇죠. 영화에서 뭘 못해. 남편으로서 내가 지켜주고 내가 심지어 다른 남편이 생겼지만 그것도 내가 용인해주는 훌륭한 남편. 다음 자 그럼 제 여자친구하고도 얼마나 좋아. 내가 동료를 구하느라 내가 플루톤을 내가 좀 이렇게 애들이 내가 동료 구하는 동안 훔쳐갔거든. 내가 가져올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걸 봐줘. 그러니까 뭐 불만은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찍으셨고 실제로 대단하다. 그렇죠. 예순이 다 됐는데 저렇게 열심히 뛰는구나. 그건 진짜 성룡 자극 받아야 돼요. 네,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지. 멋있고 싶은데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이 정도는 멋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좀 불편하긴 했어요 보면서. 야. 난 그 부분은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건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그냥 그 부분 아름답게 봐서 번호표 대기하는 거 그냥 아이고 저렇게도 다 화해하네 했는데 그건 없었어요. 앞에 좀 설정 헷갈리지 않았어요? 아포스틀, 존 라크, 과학자 지네끼리 관계 좀 헷갈리지 않았어요? 잘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 어파스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제대로 등장을 안 하고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기존 미션 임파서블 보는 정도로 봤거든요. 이 앞에 설정 아무리 깔아봐야 얘가 나쁜 애야, 얘가 착한 애야, 뭐 가져와 정도만 알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존 라크가 있고 아포스틀이 있고 과학자가 나온 이 설명을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중간에 얘기를 할 때
존 라크가 아포스트리랑 같이 일하는데 왜 존 라크랑 아포스트리랑 아직도 거래를 해야 되고 이게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지. 앞에 천연두 나 아직도 2번 봤는데 아직도 헷갈려요. 천연두 사건을 일으킨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포스트리였어요? 존 라크. 아포스트리였다고 나는 알고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저 두 번째 모습 또 헷갈렸던 게 중간에 존 라크가 그 대사를 해요. 자기가, 화이트 위도우 오빠가 왜 경찰 죽이는 게 겁나? 이렇게 말했을 때 나 천연두로 애들이랑 여자도 죽여봤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앞에 설명해 줄 때는 그게 아포스트리 벌린 일이라고 나와요. 네. 근데 중간에 존 라크가 그렇게 해버리면 얘는 계속 같이 협력 관계구나. 네. 가 되는데 그 정도 협력 관계인데 아직까지도 거래를 서로 해서 이걸 넘겨줘야 된다고? 돼버려서 이 설정이 왔다 갔다 해서 전 되게 아니 이렇게 저는 고민하지 않아요. 말을 모르겠습니다. 했어? 사실 근데 그걸 보면 존 라크가 헨리 카빌인 거고 사이먼 레인이 아포스트리인 거잖아. 그 둘이 한 패라는 거야. 한 패인데 이상하잖아요. 뭔가 아포스트리 천연두 사건 일으켰지. 근데 존 라크가 나 그걸 했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오고 가는 게 없으면 같이 일한다고 말할 수 없어. 근데 그거 내가 했어는 톰 크루즈가 한 말 아니에요? 톰 크루즈가 얘기. 톰 크루즈가 존 라크인 척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가? 네, 뻥카를 그냥 날린 거지. 전문용어로 살짝 찐빠가 났는데 넘어갔다. 네. 톰 크루즈가 한 거니까. 존 라크 아니잖아 본인은. 본인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고 두 번째 보면서 근데 그 생각 또 하나 한 거. 뭐야? 번역 빌런님이 원래 맡았던 영화잖아요 이거. 네. 번역 오역 되게 많거든요 여기. 그래서 헷갈리는 지점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몇몇 오타도 있고 여기. 헬기 조종할 줄 알아요라는 대사가 헬기 조정할 줄 알아요 이렇게 나와요. 아 정말. 네, 오타도 있고요. 오역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 생각한 게 중간에 줄리아 만났을 때 뭐 저 롭이라는 의사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이 물어보니까 줄리아가 롭 휴가 중이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에단한테가 한국말로 아니요 저 그쪽에서 일해요. 그 다른 지명만 해서 그쪽에서 일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영어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줄리아가 롭 휴가 중이래요 했을 때 영어로 no I'm working 그러거든요. 나 지금 일하는 중인데요. 이렇게만 말해요. 그래서 중의적으로 줄리아한테 나 미션 때문에 왔어 라고 밝혀주는 씬인데 그렇구나. 중요한 대사가 몇몇 개 오역이 있어요. 그래 되게 생뚱맞게 대답을 하더라고. 네. 나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휴가 중이 아닌데 왜 그 지명까지 넣어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 얘가? 이상한데? 그거랑 중간에도 왜 MI6가 솔로몬 레인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저도 두 번째 볼 때서야 알았는데 레베카 퍼거슨이 설명을 막 해줄 때 다른 정부들이 걔를 원해 라고 하면서 한국말로는 왜냐면 MI6가 알고 있는 만큼 걔네도 솔로몬 레인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한국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원 대사는 들어보면 다른 나라들 솔로몬 레인을 원해. 왜냐면 솔로몬 레인이 MI6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이런 식의 대사예요. 그래서 걔네가 원하는 거야. 영국 정복하려고. 근데 한국 대사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설정 해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오역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댓글이 은근히 제 유튜브엔 달렸었거든요. 너무 복잡하던데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뭔가 치명적인 오역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했어요, 보면서. 그래도 뭐 영화 보는 데는 뭐. 네.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다. 그렇지. 톰 크루즈가 열심히 달린다. 나는 분명히 한글 자막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이해했어. 솔로몬 레인이 MI6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다른 정보 원하시. 그렇지 하고 지나갔거든요. 내가 읽은 건 다른 말인데도 알아서 알아듣는. 그 의뢰이 그런 거니까 원래는. 뭐 그렇지 않았나. 아무튼 그래서 일단 보세요. 네. 근데 보시면 재밌어요. 그건 확실해요. 네. 좋아요. 진짜 재밌어요. 톰 크루즈 대단해. 훌륭하다. 저 정도면 인정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여기서 리얼리티를 막 따지는 거는 크게 의미 없다. 이걸 CG를 썼다 그러면 좀 따질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CG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CG 썼죠? 아니, 그러니까. 그치. 다 100% 다 CG를 발라가지고. 가오갤 같이 막. 크롬 앞에서 다 한 거라 그러면, 그거는 막 하나하나 오히려 따지고 싶을 텐데, 그건 뭐 뛰다가 발목도 다치시고. 뭐, 이게, 저 정도 했으면. 마지막 그런 절벽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나라를 막 옮겨다니면서 결국 찾아서 찍었는데, 그거 찍자마자 촬영팀이 짐 정리하는 동안 눈이 쏟아져가지고. 촬영 못하게. 다 찍고, 촬영 장비를 이제 철수해야 되는데, 눈이 쫙 쌓여가지고,
봄에 다시 가지러 갔답니다. 아, 장비를? 아, 진짜? 촬영 끝나고 폭설로 거기 이제 마침 눈 없을 때 다 찍었는데 그 뒤로 이제 막 치고 있을 때 폭설 때문에 빨리 철수했대요. 그 눈이 녹은 봄에 그걸 다시 가지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장비 안 상했어? 야, 네. 나 상했겠지. 뭐 내가 걱정할 건 아니니까. 뭐 박스에 넣어놨겠지. 네. 네. 그 정도 있어요.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네. 뭐 2시간 반 가셔가지고 시원하게 이따 오시기에는 충분한 영화 같고요. 네네. 네. 즐겁게 보시면 세븐 뭐 기대할 만하죠. 하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만들겠죠. 왔으면 가야죠. 어느 감독이 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매 감독이 바뀌면서 새로운 걸 한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또 할까봐.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년만년 이게, 난 이거 별론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게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 만난 사람이니까. 둘이 만나서 영어로 좀 얘기해줘. 우리는 뭐 안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할게요. 얘기하면 되지. 톰 형한테 얘기 좀 했죠. 히드리한테 가서 말하면 안 되고. 히드리는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주에도 천재이승국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과 함께 2인데 네네. 롯데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만. 진짜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신과 함께로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